다음 주제는 저희가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지방선거 체제로 자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사진을 넣었군요. 이재명 지사의 선택은 어떻게 될까요? 6월 1일 이 지방선거를 2달여 앞두고 여야가 이제 본격적인 선거 준비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낙선 며칠 만에 이 민주당의 고문직을 맡은 이재명 역할론이 계속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공천 관리할 이 공관위원장의 5선에 정진석 국회 부의장 선임했고요. 또 인재영입위원장에 권성동 의원 이렇게 임명을 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과 굉장히 가까운 인사들이 이번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했는데 정진석 이 공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당선인이 직접 좀 이렇게 소통을 했다.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밝히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 저걸 의견한 건데 이제 그제 밤에 아마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당선인이 만나서 이제 저녁을 먹으면서 아마 지방선거 구상을 같이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발표된 걸 보니까 공천관리위원장 정진석 의원 그리고 인재영입위원장 권성동 의원, 당 대표 비서실장 박성민 의원. 네. 대표적인 친윤계라는 표현이 지금 뭐 공통되지는 않지만. 네,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어서요. 저희가 그 모습 보고 가겠습니다. 당선인이 이 간사단 회의를 일주일에 한두 번씩 좀 했다고 하니까 저도 좀 인수위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도 좀 챙겨보고 또 제가 향후에 국정 운영하는데 가지고 있는 생각도 그냥 막연하게 얘기하면은 좀 그렇고 이제 현안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 말씀도 좀 듣고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도 이렇게 좀 전달해 드리는 것이 일하시는데 좀 낫지 않겠나 싶어 가지고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여러분들 일하시는데 좀 불편 없게 좀 짧고 간단하게 이게 이렇게 좀 오픈이 되놓으니까 이런데 저는 사실은 스판 미팅을 좋아하는데 편하게 좀 생각해 주십시오. 하시고 싶은 말씀 다 좀 하시고 지금 뭐 다들 아시겠지만 어제도 제가 우리 안철수 위원장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코로나 이 확산세가 지금 정점을 아직 못 찍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학적인 방역 체계를 저희들도 좀 준비를 해서 정부 출범하면서 즉각 시행할 수 있는 방역 체계를 좀 꼼꼼하게 좀 아주 과학적인 기반을 가지고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작년부터 제가 국민들께 그 말씀드린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 손실 보상 방안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좀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주시면은 좀 빠르면은 현 정부에다가 그 추경 요청을 할 수도 있고 뭐 안 들어주면은 정부가 출범하면서 바로 준비된 추경안을 저희가 국회에 보내는 그런 방안으로 해서 좀 신속하게 그 코로나로 인한 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그 빈곤 탈출 방안을 저희가 신속하게 좀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이 사태가 우리 경제와 산업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좀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하셔갖고 저희가 현 정부에 요청할 사항 또 새 정부가 출범하면 즉시 시행해야 될 그런 대응책을 꼼꼼하게 좀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제 북한이 뭐 서해상에서 방사포 올해만 해도 11번째인데 지금 방사포는 처음이죠. 그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 방사포는 9.19 위반 아닙니까? 이건 명확한 위반이죠. 이런 그 안보 사항에 대해서 빈틈없이 좀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뭐 경제 6단 체장
점심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나눴는데 저는 그 양극화 이 해소는 좀 비약적인 성장 없이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초저성장이라고 하는 기조를 자, 이 시각 당선인이 인수위 간사단을 만난 현장에서 하는 이 공개 발언 내용을 좀 듣고 왔습니다. 인수위 간사단에서 허심탄회한 얘기를 좀 해달라 이렇게 말을 했고, 또 제1순위 이 국정과제로 얘기를 하는 코로나 문제, 과학 방역을 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또 출범 직후에는 추경안 마련하겠다 이렇게 얘기도 했고요. 우크라이나 사태 등 이 안보 얘기도 계속했습니다. 자, 이야기를 좀 이어갈까요? 예. 아까 이제 국민의힘의 공관위원장 그렇죠. 선출 관련된 네, 지방선거 관련해서 이제 국민의힘이 다시 내부 조직 정비를 했죠. 그래서 어쨌든 공관위원장, 인재영입위원장, 당 대표 비서실장을 굉장히 윤 당선인과 가까운 인물들을 발탁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은 이제 당 내분 없이 지방선거를 치르겠다 이런 의지를 이제 이준석 대표가 강력하게 이제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조금 전에 이양수 의원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용산 이전에 반대를 하는 게 결국 지방선거 때문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지방선거는 윤석열 당선인한테 윤석열 정부에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대선에서 이긴 광역단체를 이기는 건 사실 본전입니다. 근데 거기 이긴 데서 만약에 졌다, 충청도라든지 이런 졌다 이러면 사실은 취임 덕까지는 아니라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국정을 끌고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반대로 진 곳에서 이겨야만 사실은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국정 동력을 이제 안고 가는 건데 그런 대표적인 경기도 같은 데겠죠. 그래서 그런 만큼 이제 지방선거에 어떻게 보면 당과 사실 윤석열 정부조차도 올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보면 국민의힘 공천 심사 규정에 감점 제도를 뒀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이런 감점 제도를 만든 것 같은데 당내에서 반발 같은 건 없습니까, 의원님? 지금 이제 민주당은 172석인가 그렇잖아요. 근데 저희 당은 이제 103석 정도밖에 안 돼서 사실은 현역 의원들이 나가게 되면 의석수도 줄어들고 또 그 자리를 보궐선거로 채워 넣어야 되기 때문에 국민 세금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역 의원들의 지방선거 출마를 좀 자제시키기 위한 고육책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거에 대해서 당내에서 반발하시는 거는 조금 그 반발 사유가 좀 온당치 않아 보여요. 그래서 그런 컨센서스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이번 지방선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희한테는. 왜냐하면 지금 0.73% 이겼거든요. 네. 그럼 사실 비슷하다는 얘기잖아요. 전국의 박빙 선거가 될 텐데 그래서 그 치열하게 접전 지역에서 저희가 좀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겨야 우리가 국정 동력을 확보해서 뭔가 우리 당이 국회 내 의석수가 워낙에 차이 나다 보니까 국회에서 웬만한 거는 민주당이 밀어붙이면 우리는 다 그냥 지게 돼 있어요. 여당이지만. 그래서 그 지방에서 그 선거에서 이겨갖고 지방 권력이라도 우리가 확보를 해야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권성동 의원이 인재영입위원장에서 측근들이 다 대거 중요 자리에 포진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이 좀 있는데 사실 야당에서의 그 이제 인재영입위원장은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사람들이 야당 잘 안 올라 그러거든요. 근데 여당은 사실 인재 그 영입이 좀 잘 되는 편이에요. 서로들 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권성동 의원은 특혜라기보다는 어떤 봉사 차원에서 저 자리를 맡게 되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국민의힘에서는 이 지방선거 공천률 가지고 또 집안 싸움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더불어민주당 상황으로 좀 가볼까 하는데요.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상임고문의 등판론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선거 승리에 기여할 방안을 찾아 제안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상임고문이 어떻게 침묵을 깨고 등판할 가능성이 어떻게 높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이제 선거 끝나고 난 뒤에 이재명 후보하고 저도 이제 통화할 기회가 있어서 이제 통화를 해봤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애써서 기회를 만들려고 하지 마시라. 애써서 인위적으로 어떤 계기를 만들어서 등판을 하시려고 하지 마시라. 기회라는 것은 반드시 오기 때문에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면 또 기회가 오지 않겠나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재명 후보도 같은 생각일 겁니다. 다만 이제 민주당의 상임 고문으로 모시는 것은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당 대표를 하셨거나
국회의장, 부의장을 하셨던 분들, 당의 대선 후보를 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전부 당연직으로 상임 고문을 모시거든요.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이제 민주당의 당원인 것이죠. 당원으로서 지방선거, 전국 단위 선거가 이제 열리게 되면 네. 당원으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무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아마 고려가 될 것이고, 전면에 등판을 하는 것은 아마 이재명 후보 본인도 상당히 좀 고민이 될 것 같은데, 그럴 일은 현재까지는 크게 없을 테고, 민주당의 당원으로서 전국 단위 선거에 기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이재명 상임고문의 홈그라운드였던 이 경기도 벌써부터 선거 분위기가 굉장히 달아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이 지방선거에서 꼭 눈여겨봐야 할 어떤 키포인트 이 지역이 되고 있는데요. 민주당 내에서는 벌써 중량감 있는 인사들 출마가 본격화되고 있고, 국민의힘에선 유승민 전 의원 등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기자께 여쭤볼게요. 차기 예비 대선 성격을 띠는 것 아니냐? 굉장히 좀 이게 열전 형태로 지금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경기도지사가 되면 결국은 뭐 대선 후보 반열에 오를 수 있죠. 뭐 그런 여건들은 뭐 다 있었고, 이재명 후보가 대표적으로 이재명 고문이 그래 왔고요. 그런 점에서 뭐 예비 대선까지 뭐 볼 수 있느냐는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 관점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경기도 선거는 뭐 다음 차기 대선을 위해서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윤석열 정부가 국정 동력을 안고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제가 볼 땐 바로미터입니다. 거기서 승리를 한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상당 부분 이제 국정 동력을 안게 될 테고, 반대로 이재명 고문 입장에서는 다음 차기를 위해 교두본 거죠, 경기도가. 네. 경기도가 지금 5%포인트를 이겼기 때문에 정말로 1614만 표라는 압도적 표를 얻고 낙선을 하긴 했지만, 그렇게 정치적 자산을 이제 획득했던 건데, 결국 경기도를 이제 홈그라운드, 쉽게 해서 경기도를 계속 근거지로 안고 다음 차기로 갈 것이냐,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반대로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 경기도를 승리를 통해서 정권을 쉽게 해서 안정적으로 끌고 갈 것이냐, 저는 굉장히 그 싸움의 핵심에 경기도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지금 모든 당이 다 관심을 갖고 경기도 선거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보면 뭐 일부 친여 성향의 방송인은 또 서울시장 등판설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뭐 경기지사뿐만 아니라 8월 전당대회 또 등판하는 것 아니냐, 여러 가지 이재명 전 경기지사에 대한 이 관심이 굉장히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선택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